서울행정법원 행정 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한국 시간으로 4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모스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가 한국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한국 사법당국이 미국 정부의 대사직을 지냈던 인물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거나 체포 및 기소를 진행한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이번 탄 전 대사의 출국 정지 조치와 고강도 수사는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당장 미국의 군사 역사학자이자 보수 평론가인 레자 라루 커클랜드라는 분이 X에다가 글을 올렸는데요. 바로 화면에 보시는 바로 이 글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냥 한국의 공산주의자 새끼들이 미국인들을 납치하게 내버려둘 생각인가? 포투스 이렇게 썼습니다. 포투스가 뭡니까?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님, 한국의 공산주의자 새끼들이 미국인을 납치하게 내버려둘 겁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아주 강하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붙인 말이 더 충격적입니다. 이쯤 되면 쏴버려야지. 슈링하라고 썼습니다. 쏴버리라고. 상당히 격한 감정이 담겨있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 글을 올린 이분, 이 커클랜드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미국 참전용사들, 미국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들 사이에서는 월칙이라는 별명으로 나름 유명한 분입니다. 이 커클랜드는 한국전쟁에 실제로 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여를 했던 분이고요. 그 아버지가 참전을 해가지고 실제로 전투를 벌였던 현장이 있는데 그 유명한 폭찹힐이라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중공군하고 미군이 막 부닥쳤던 바로 그 전투인데 그곳에서 이 커클랜드라는 분의 부친의 친구, 동료 병사죠. 그 친구가 그 현장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1953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끝나기 전입니다. 아주 힘든 시기에 나왔던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이 다큐멘터리 영화에는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실제 인물들, 실제 촬영한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에 투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거죠. 휴전이라는 영화입니다. 휴전, Ceasefire. 근데 이 휴전이라는 영화, 아버지가 참전했던 전투에 관련된 영화다 보니까 커클랜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를 해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잊혀진 전사 하루에 2번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2002년인가에 내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당히 많이 미국에 있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 사회에서 이 커클랜드라는 분이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현재에도 계속해서 반공주의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친트럼프 쪽에서 보수주의를 널리 설파하고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군사 역사학자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보수 평론가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인물이 바로 커클랜드입니다. 그런데 이 커클랜드가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이 모스탄 대사를 한국 정부가 출국 정지를 시켰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이런 말을 쓴 겁니다. 지금 공산주의자 새끼들이 미국인을 가둬두는 거를 지금 가만히 내버려 둘 거냐. 대통령님. 당초 6월 3일 한국에서 실시된 지방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조사단으로 초청을 받아 방한했던 탄 전 대사는 선거일 다음 날인 4일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경찰의 출국 정지 신청과 법원의 승인으로 귀국 일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탄 교수가 출국할 경우 수사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으며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가 더 중요하다고 개인적인 사정보다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공권력 행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출국 정지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권력 행사가 미국 시민의 개인의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출국 정지를 했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막 이렇죠.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에 모스탄교 이 전 대사 측의 변호인단이 결정에 불복해서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스스로 밝힌 결정 시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어떠한 결정문도 내리지 않은 채 위 판사가 위 부장판사가 퇴근해 버렸다라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무 지연의 수준을 넘어서서 법관으로서 부여된 책무를 사실상 방기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한 겁니다. 우리는 4일날 한국에서 떠날 거다.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 먼저 이 출국 정지한 걸 풀어달라라고 소송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법원에다가 청구를 했던 거였는데, 근데 그러면 알았다, 시간 안에 답변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부장판사가 퇴근해버린 겁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까 변호인단이 연락을 해보았는데 이미 퇴근했습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변호인단은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스탄 대사가 한국에서 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대신에 변호인단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모스탄 대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위지현 판사의 직무유기 행위와 관련한 형사고발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요. 실제로 형사소송을 제기하겠다. 그러니까 직무태만, 직무유기 이런 거에 대한 형사소송을 위 판사에 대한 형사소송을 내겠다. 그리고 관련된 경찰들에 대해서는 이미 소송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모스탄 전 대사를 쫄쫄 따라다니는 스토킹 혐의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요. 그 경찰들에 대해서도 이미 소송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전략적 동맹 국가인 한국이 미국의 대사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강행한다. 이거는요, 외교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엄중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이 반미적 방향으로 급격히 좌회전하고 있다라는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강경 좌파가 됐다. 그러면서 미국에 등을 돌렸다, 이거죠. 필자인 미국 기업 연구소 연구원인 니콜러스 에버스텟, 그리고 북한 자유연합의 자문위원인 로렌스 팩, 이 두 분이 서울 정부가 미국의 이익에 적대적이라는 증거로 제시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미국 군사기지 관련해서 정보 유출 사건, 미군 기지 사무실에 대한 한국 당국의 압수수색, 그리고 미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경 조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죠. 지난 4월 28일 하원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는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재단의 학술위원으로 있는 타라 오 박사가 한국이 이재명 정부 하에서 발언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잃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위성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폭로하고 지적하는 그러한 증언을 의회 안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의 정부가 공산정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그 예로 든 것이 자유대학 집회에 대한 경찰의 단속, 오송기 찢었다고 단속. 근데 성조기 찢는 집회에 대해서는 단속 안 하면서 이런 거. 더불어민주당의 민주파출소 운영. 민주파출소라는 그냥 허상의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 놓고 5만 가지로 우파 운동하는 사람들 다 괴롭히고 소송 걸고 고발 고소하게끔 만드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정치적 조직을 만든 거죠. 정치적 공격대를 만든 겁니다. 입막음 법안 발의, 법안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7월부터는 아예 유튜브에서 이재명 정부 비판도 못하게 지금 법안들이 막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소년보 목사, 정광훈 목사, 무슨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리고 전례하고 너무 다르게 이들을 그냥 체포해버리고 구속수감해버렸습니다. 문제가 커지니까 어쩔 수 없이 풀어주긴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한국 정부가 공산화되어 가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 자리에서 연방 하원의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이 한 이야기가 뭐냐,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남한인민공화국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이제 남한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른 겁니다. 스미스 하원 의원이 변모해 가고 있다는 점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엄청난 위험에 대해 경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보았을 때 한국 정부가 공산화됐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도 위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 백악관도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문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미국의 입장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려를 표명한다. 이게 현재 단계에서의 미국의 입장입니다. 우려를 표명하는 수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만나기 전에도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반란이나 뭐 혁명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쿠데타 벌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을 했던 이야기가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려를 표명하는 단계일 뿐이다. 자, 이러한 일들은 현재 모스탄 전 대사에 대한 한국의 법적 박해로 더 확대되고 있다. 한국 국민들에 대한 박해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 시민한테도 대놓고 박해를 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탄 전 대사는 저명한 법학 교수이자 국제법과 인권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가 비록 한국의 현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인물이라고는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 사람을 상대하기를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외국인이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국가의 적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과연 적인가? 정치적으로 생각이 다른 거는 분명하죠. 근데 그게 적인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걸 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벌써 국회 안에서 총싸움이 벌어졌겠죠. 정치적으로 생각이 다른 것을 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한 겁니다. 그런데 정치적 생각과 견해가 다르다고 한국 국민도 아닌 미국 시민을 법적으로 압박을 한다, 박해를 한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탄 전 대사는 이재명이 북한에 800만 달러 이상을 비밀리에 송금한 혐의로 형사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대통령이 됐으니 면책특권이 적용이 돼가지고 지금 수사가 중단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 사실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대학 시절에 미국 문화원 점거하고 저 대사 관저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화염병 던지고 했던 학생 운동권 출신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완전히 장악을 해서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회의 의석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이 이재명에 대한 혐의를 무효화해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사실 아닙니까? 모스탄은 이러한 민주주의 규범의 훼손을 비판해 왔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중국 공산당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도 경고해 왔습니다. 모두가 다 사실입니다. 그는 지난해 한국 조기 대선 당시에 국제선거감시단을 이끈 이후 한국 선거의 여러 불규칙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여러 선거에서 부정행위가 강력하게 지금 의심된다라고 제기해왔던 부정선거를 제기해왔던 인물입니다. 자, 그걸 의혹을 제기를 하고 일종의 여러 증거들을 제시를 했으면 수사를 해야죠. 한국 정부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맞는 얘기인지 반박만 할 게 아니라 말로만 반박할 게 아니라 수사를 해서 결과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주장이 틀렸다 맞았다를. 근데 수사는 안 하고 그냥 말로만 반박합니다. 한국의 선거는 베네수엘라의 선거만큼 부패했다. 탄 전 대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반미 성향의 범죄 조직이다. 상당히 수위 높은 비판을 한 건 맞습니다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범죄 조직 맞지 않습니까? 다들 전과자들 잔뜩 모아놓은 조직 아닙니까? 조직이. 그리고 반미 성향이라는 거 맞지 않습니까? 반미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들이. 탄 전 대사는 한국의 현 정권을 아직 민주주의 운동으로 위장하고 있는 초기 단계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사회주의로 위장하고 있는 공산주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적 공산주의 정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서울의 정권은 여전히 미국의 동맹국으로 대우받기를 원하며 미국과의 무역에서 특혜를 얻기를 희망한다. 모스탄 전 대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정부는 혜택은 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혜택은 받으려고 한다. 미국으로부터. 그들은 모스탄의 비판이 자신들의 무역 및 안보 동맹국으로서의 위상을 훼손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모스탄의 이야기가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스탄이 한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다 보니까 그 말에 의해서 미국 정부가 움직일까 봐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입막음하고 싶은 거겠죠. 탄 전 대사는 나아가 미국의 동맹국인 대한민국이 더 이상 미국의 동맹 세력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미국 행정부와 의회 정책 결정자들이 인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십 년 동안 북한과 중국 공산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심지어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에
더불어민주당 깃발이 같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미국의 동맹 국가들 중에서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 깃발 내건대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연방 국무부와 전쟁부는 한국과의 전략적 동맹 관계를 중시하고 있는 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이 양자회담에서 약속한 사항을 실리적 외교 차원에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 행정부의 입장입니다. 우려는 하고 있는데 우려는 표명을 하지만 실리적인 외교 차원에서 협상은 계속 진행을 하고 협상된 것을 실제 이행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을 한다 이겁니다. 관계를 절단하는 게 아니죠. 왜?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는 끊어지면 안 되니까. 관계를 끊는 게 아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은 같다는 겁니다. 정권이 지금 이상한 정권이 들어와 있을 뿐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한 약속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면 그러면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 기본은 어쨌든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경제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트럼프 관세를 피하려고 했고 그렇지만 귀국 후에는 한국에 들어와서는 그 약속을 사실상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탄 대사가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후에 한국 정부는 투자 이행을 지연해 왔습니다. 약속한 지가 언젠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건 8월 말이었고요. 작년 8월 말이었고요. 벌써 10달이 거의 다 돼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10월 말에 또 만났죠. 한국에서. 그래서 10월 말에 만난 다음에 11월 1일인가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과 이런 약속을 했다.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근데 그 발표가 백악관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한국의 청와대에서도 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조인트 스테이트먼트 해가지고 공동 성명해서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귀국 후 국내에서는 그 약속을 사실상 부인을 했고요. 한국 정부는 투자 이행 계속 질질 끌어왔죠. 안 했죠. 올해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관세를 올릴 것 같은 움직임이 보이니까 그제서야 이게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한 약속을 이거를 국회로 보내가지고 국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국회 인준을 보내지를 않고 받지를 않고 계속 버티고 있었죠. 슈퍼 301조 얘기 나오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국회로 보내가지고 하룻밤 만에 통과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전부 다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탄전 대사가 동참하고 있는 한미 공동 부정선거 조사단의 활동으로 지난 6월 3일 실시된 한국의 지방선거는 각종 부정행위로 얼룩진 선거였다라는 점이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선거 개표가 완료되기도 전에 시민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앞, 서울의 광화문 앞, 그리고 서울 잠실의 제2투표소 앞에 모여들어서 선거 무효, 부정선거, 재선거 실시, 선관위 해체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사회적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탄전 대사에 대한 공권력 박해는 한미 동맹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 분명합니다. 국무부를 포함한 미 행정부가 즉각 탄전 대사의 귀국을 위해서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과연 미국 정부가 가만히 조용히 하고 있을지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